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한 기독교의 복입니다. 가톨릭의 부패상에 저항한 종교개혁가들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근면 성실한 일꾼들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산업을 일으켜서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탐식하고 모든 재화를 거두어들여서 자기들의 탐욕을 누리는데 악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생겨났고 또 이러한 말을 부여잡고 다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비종교인보다 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고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부자로 살았으며 기독교인 중에서도 개신교도가 가톨릭보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규모도 풍성하였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개신교도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근면검소 저축하여 자본을 만들고 산업에 투자하여 개인은 풍요롭고 국가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개신교는 각자가 만인 제사장 신앙에서 태동한 청지기 천직 사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어지고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고 11조와 헌금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남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신교의 아들입니다. 개신교가 산업과 사회를 발전시킨 동력이었음이 막스 베버의 연구로 밝혀진 셈이죠. 개신교는 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병원을 지어서 질병을 치료하며 무속과 음주와 흡연 등을 금하는 사회복음에 주력하면서 미개한 사회를 개화시켰습니다. 사회복음이 미개한 나라를 영적으로 개화시키고 가난한 나라를 부자로 만들며 헝클어진 나라를 질서가 정연한 선진나라로 변모시킨 것은 G7 국가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기독교 나라임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건전하고 경제가 튼튼하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지만 종교가 불건전하고 경제가 흔들리면 국민이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개신교 정신을 잃으면 정경유착, 도덕성 타락, 빈부격차가 심한 천민 자본주의가 되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능숙하면 귀한 자리에 오른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노력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5나라 대사로 임명되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산업인이자 정치인이 되었고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화폐, $100 지폐입니다. 모델이 된 사람입니다. 능숙함의 요소는 정직, 근면, 절약, 성실인데 여기에 대하여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마천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버는 첫 번째 단계는 육체노동인 무제장력이라고 했듯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놀고 있는 젊은이들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성경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남의 것을 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굶주리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 우려가 큰 좌경 정치 세력과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 심어두신 경제원리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반드시 더 큰 화근을 불러옵니다. 바야흐로 부채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이 공약이 아니라 실체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지고 파산한 사람들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들은 다시 시장의 일원으로 산업의 역분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정치적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름이나 도박이나 비트코인이나 불량 재화에 투자하다가 다 털어먹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을 묻지마 나라에서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부채를 탕감해주는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주면 그들이 국가의 정책에 가무하면서 다시 건전한 시민으로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신발끈을 다시 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그런 짓을 하다가 또 털어먹고 정치적으로 또 탕감을 받는 악순환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력이 강해지면 있는 사람들 걸 빼앗게 됩니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걸 일으키게 되고 공산주의로 지향하게 됩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불린 사람들, 기업을 일군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의도시 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아예 먹지 못하도록 국가의 권력이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이고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그러한 세력이 바로 정치 권력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